건물명 영어로 쓰시오. 아, 이게 말입니다. 이게 지난달 말 제가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난달 서울대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업무와 무관한 갑질을 이분이 당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. 하나씩 좀 짚어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달 26일 밤이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노조가 동료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이 면담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지난달 1일에 새로 부임한 이 안전관리팀장 등이 이 청소 노동자에게 직장 갑질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체크포인트에서도 나온 저렇게 시험을 봤다라는 건데요. 일단 6월 초부터 모두 3차례 시험이 치러졌다라고 합니다. 근데 문제가 관악 학생생활관을 영어도로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가? 저도 순간 이거 한문 어떻게 쓰지? 이 생각은 했거든요. 거기에다가 뭐 기숙사 919동의 준공연도는 우리 조직이 처음 개관한 연도는 이런 문제를 냈어요. 지금 나오는 저런 문제인데 근데 저게 청소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.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문제는 이 시험 점수를 모두가 있는 시간에 공개를 했어요. 아, 저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저거를 몇 점인지를 자 누구 뭐 양앵커 몇 점, 뭐 백 변호사 몇 점 이거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한 거예요. 하하. 이게 자신이 뭐 저기 청소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일인데다가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면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예고 없이 시험을 본 데다가 동료들 앞에서 점수가 공개돼 창피를 당했다, 울음이 나왔다,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혹스럽고 자괴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. 자, 도대체가 이게 지금 학부 땡땡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. 대학원 뭐 무슨 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. 이게 도대체 이 청소하는 거하고 이 건물이 몇 동이고 무슨 이름이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답니다. 자, 서울대 이 청소 노동자들의 증언 직접 한번 듣고 가시죠.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. 다른 학생 생활관을 한자로 쓰시오. 영어로 쓰시오.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. 저희들 앞에서 울었습니다.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반성문을 쓰래요. 글을 잘 모른다 그랬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준다면서 써줘서 제가 반성문을 썼는데 뭐라고 쓴지는 기억도 안 나요. 진짜 너무 억울하고요. 이 사람은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. 아유, 막 진짜 울음까지 터뜨리시는데 교수님도 이제 대학 뭐 교직원으로 계시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, 이거? 글쎄요, 이제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법이 저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지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. 통상 보게 되면 이제 조직에서 보직을 처음 맡게 되면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나 다음에 안전관리팀장이 되면은 시험도 보고 반성문도 쓰고 한번 내 맘대로 한번 쥐고 흔들어 볼 거야.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시험 나오는 그 제목을 보니까 저렇게 긴 거 처음 봤는데 제1회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시험. 제가 이렇게 긴 거 처음 봤어요. 와, 지금 나오네요. 예. 제1회네요. 제1회. 그게 본인이 마치 어디 뭐 무슨 수능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렇게 아마 본인에게도 한번 관악도 한번 한자로 써봐 그러면 못 쓸 수도 있어요. 못 쓰겠죠, 당연히. 예.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성적을 공개하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분이 이 팀장을 맡았으니까 지금까지 저 서울대학에서 거쳐온 직책을 했을 때 아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통상 어떤 식으로 대해왔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은 통상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참, 진짜 이게 뭔 상황인지 자, 그리고 또 다른 갑질 사례가 있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참고로 저도 그 919동의 준공연도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예. 홈페이지에도 안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몇 년도에 지은 건지 저도 궁금했는데 좀 찾기는 어려웠고요. 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팀장은 매주 한 차례 청소 노동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볼펜과 수첩을 가지고 오지 않은 직원들에게
인사평가에서 1점을 감점을 했습니다. 또 요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. 남성은 정장 또는 남방의 멋진 구두, 여성은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라는 드레스 코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어이가 없네요.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. 또 청소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인 평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작업복을 입고 또 참석을 하자 팀장은 노동자들의 인사평가에서 또 1점을 감점을 했습니다. 자, 이 기자. 근데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1회 시험이었잖아요. 네, 그럼 그 맞습니다.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어. 이게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. 이 새로운 부임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총괄하는 안전관리 팀장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책을 갖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온 이후에 이제 이 사망한 숨진 이 노동자와 동료들의 심적 부담이 커졌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숨진 노동자의 동료들은 이 최근 들어 심각해진 직장 내 갑질이 결국 고인의 죽음과 연관이 돼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서울대 측은 뭐라고 해명합니까? 사실 저는 서울대 측의 해명이 너무 화가 좀 나는데요. 예.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 팀장 작년에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던 훌륭한 직원이다. 필기 시험을 왜 보라고 했느냐? 노동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. 관악학생 생활관을 한자로 쓸 줄 알면 자긍심이 생기나요? 저희 서울대 측의 이 해명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,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필기 시험은 뭐 직원 교육 차원에서 실시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.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런 행동들도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. 예. 아까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, 그 드레스 코드 멋지게 옷 입고 오고 또 관악학생 생활관 한문 영어로 쫙 잘 쓰고 그게 자긍심이 생기는 일인가요? 이거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. 당연하죠. 사실 서울대 측의 이런 해명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네요. 예. 자, 이 돌아가신 청소 노동자는 과중한 업무 또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. 자, 고인의 남편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. 또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청소를 해도 이렇게 표시도 안 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. 학교에 요청하고 싶습니다. 근로자는 적이 아닙니다. 강압적인 태도로 근로자를 대우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근로를 하러 왔지 죽으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대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이런 부당 대우뿐만이 아니고 그냥 업무 자체만으로도 강도가 굉장히 좀 버거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씨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꾸준히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. 이 씨의 담당 구역인 여학생 기숙사 925동은 엘리베이터가 없이 규모가 크고요. 노후화가 좀 심해서 업무 강도가 좀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씨는 1층부터 4층까지 혼자 돌면서 창틀부터 바닥까지 청소를 했는데요. 아이고. 특히 그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지난해와 올해는 기숙사 학생들이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 많아지잖아요. 그럼요. 많이 시키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 씨의 업무도 덩달아 가중이 됐습니다.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숙사에서 대형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매일 6개에서 7개씩 직접 와. 날라야 했다고 합니다. 특히 그 병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. 그럼요. 깨질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이 좀 저리셨다고 해요. 노동 강도가 아주 굉장했다고 하고 또 팀장이 부임한 뒤 행정실장, 부장, 팀장 등 3, 4명이 청소 상태를 검사하는 검열이 또 시작됐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참. 이 씨를 비롯한 그 청소 노동자들이 정말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. 자, 이게 2019년 8월에도 이 공과대 서울대 공대 쪽 건물을 치우시던 이 60대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, 자, 변호사님, 이 정도면 서울대 측에서도 앞서 그런 황당한 해명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대 측은 산재와 관련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는데요. 이제 문제는 이런 과중한 업무하고 또 아까 무슨 필기 시험이나 무슨 아까 그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건지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이제 산재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고요. 참 안타까운 건 이 사망한 이모 씨 남편분께서도 서울대에서
일을 하고 계십니다. 기계설비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렇군요. 이 아내분께서 한 일간지에서 오래 생활 동안 기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함께 15년 전 세네갈에서 NGO 활동하다 2017년 귀국을 해서 막막했지만 서울대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었다라는 그런 아내를 떠올렸는데 아까 그 기자회견하는 거 얘기 들으셨겠지만 근로자는 적이 아닙니다. 일을 하러 왔지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라는 그러니까요. 그 말씀이 가슴을 되게 먹먹하게 예. 합니다. 교수님 좀 짧게 이 돌아가신 고인 산재 인정이 받을 수 있을까요, 이거? 지금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제 산재 그 신청을 갖다가 위해서 서울대하고 협조를 갖다 요청한 그런 상태인데요. 사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사인 같은 경우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이제 통상 많이 제도가 되고 있거든요. 최근에 이제 뭐 대법원 판례를 본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,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데 그것에 대한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노조하고 서울대 측이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. 예. 그 사건 반장 첫 방송 날짜 저 솔직히 잘 모릅니다. 2014년 9월인 것까지만 아는데 정확히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래도 저 사건 반장 하는 거 되게 대단한 자긍심 갖고 있습니다. 그거 알아서 그거랑 아는 거랑 자긍심 느끼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? 자,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